안녕하세요. 더봄 구강암면외과 치과의원의 박윤아입니다. 오늘은 난이도 높은 재신경치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재신경치료는 신경치료 이후에 잇몸 속에 고름길이 생기거나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 재시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는 치아 기둥이나 기존 보철물 등으로 인해 다시 치료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신 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신경치료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근관에 신경이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신경치료는 굉장히 고난도의 치료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신경이 나무뿌리같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에는 모든 신경을 찾아서 깨끗하게 제거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근간에 여러 개의 신경이 있는 경우는 매우 흔하고 이러한 잔존신경은 대부분의 경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혹 이러한 잔존신경이 추후 통증과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차 충치가 생긴 경우입니다.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씌웠더라도 미세한 틈으로 충치균이 들어가면 2차 충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크라운 안쪽에 생긴 충치는 방사선상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충치가 이미 많이 진행되어도 염증이 생기기 전까지 모르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 번째, 신경치료 완료 후 크라운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신경치료 후 크라운을 하지 않으면 미세 틈을 따라서 세균이 유입되거나 치아 뿌리에 균열이나 파절이 되어 염증이 재발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재신경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재신경치료의 성공률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경우 신경치료의 10년 성공률은 거의 90%입니다. 하지만 재신경치료의 경우에는 10년 성공률이 50%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치료의 성공률이 50% 안팎이라는 건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치아를 보존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환자와 의료진의 충분한 공감이 있다면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재신경치료 과정은 5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 기존의 보철물을 제거해서 시야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기존의 보철물을 제거하여 방사선 사진으로 알 수 없었던 보철물 내부의 상황을 파악하고 2차 우식 발생 부위를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두 번째, 근관 내 충전물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GP콘이라고 하는 근관 충전재를 여러 기구와 약품을 통해 깨끗하게 제거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다시 근관의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근관의 모양을 파일이라고 하는 기구를 이용해서 재형성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수주간 여러 소독약을 이용해서 근관을 세척합니다. 이 과정은 기계적으로 제거하지 못한 잔류신경과 염증성 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후 충분히 세척이 되었다고 판단되면 다시 근관을 충전시키고 상부 보철을 제작하여 치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재신경 치료를 받은 후에는 지켜주셔야 할 주의사항들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마취한 부위는 약 2~3시간 동안 감각이 없으므로 입술이나 볼을 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음주, 흡연,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은 피해 주시고 치료 중인 치아의 사용은 가급적 피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신경치료 과정 중 통증이 있을 수 있으나 붓기와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반드시 치과에 내원해 검진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치료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상황이 더욱 나빠질 수 있으므로 치료가 마무리될 때까지 꾸준히 관리받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신경치료에 관해 설명드렸습니다. 신경치료를 받은 후에 통증이 지속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치과를 내원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신경치료는 난이도가 높고 상대적인 성공률이 낮은 치료이기 때문에 담당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 후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더봄 구강암면외과 치과의원의 박윤아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